9일 오전 10시 10분경입니다. 종로구 가회동의 서울시장 공관 앞에 골목길로 양복 차림을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 전 실장입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CCTV 화면에 박 전 시장이 포착됐습니다. 모자를 쓰고 등산 배낭을 맨 차림이었죠. 이후에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으로 이동을 했고 이후엔 걸어서 북악산 자락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한선 전 비서실장은 오후 1시 39분 박 전 시장과 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9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꺼졌습니다. 오후 5시 17분 박 전 시장의 딸이 112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고 전 비서실장 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임순영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예.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 가신 거예요? 그 인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오전에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받으신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누가 해주시죠. 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행적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유출됐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단서가 될 겁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건 8일 오후 4시 30분쯤입니다. 그런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은 그보다 1시간 반 전인 오후 3시에 박 전 시장을 직접 만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소장 접수 사실은 몰랐다, 나중에야 알았다라는 입장도 밝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특보께서 이거는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8일 날 밤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녁 9시 10분쯤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임순영 젠더특보를 포함한 비서실 최측근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 장소는 가회동 공관 또는 서울시청 또는 이 제3의 장소로 관계자들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회의가 있긴 했고요. 이 시점상 고소인의 참고인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이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 경찰은 고 전 실장에 이어서 비서실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박 전 시장의 명의로 된 총 3대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유출 의혹을 포함한 고발장 4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중앙지검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고발건입니다. 성추행 의혹 고소인을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피해 호소인, 말 그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본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부정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겠죠. 민주당은 과거 당 인사들의 성 관련 의혹 사건에서 모두 법률 용어인 피해자를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두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 이 관련 의혹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사과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서울시는 모두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같은 사안에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민주당은 자기 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시에 접수가 되면 그때는 용어를 바꾸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은 이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요. 자, 여성가족부가 뒤늦게 침묵을 깼습니다. 법상 피해자가 맞다라고 하면서 이 소관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지원을 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역시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이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칭해서 이 성범죄 피해 보호 주무부처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에 실현 가능한 대처 수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